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그동안 상담 나누었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고민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또 가족들하고 친구분들하고는 잘 지내시는지, 질병은 없으신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가 많다는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치매 못지않게 또 어르신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질병 중 하나가 중풍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중풍이 걸리면 그 걸리기 전에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빨리 캐치를 할 수 있으면 좀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좀 회복도 빠르실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조 증상을 이야기를 할 때 영어로 FAST라는 표현을 써요. FAS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FAST 할 때 처음에 F는 얼굴을 얘기합니다. face. 그래서 얼굴에 우리 많이 아시는 것처럼 중풍이 생기기 전에 마비감이 생기고요. 한쪽 입술이 한쪽 방향으로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조금 이따 중풍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바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A 해서 팔을 얘기를 해요. arm 해서 팔을 얘기하는데,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밑으로 처지는, 그리고 힘이 주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 보시면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는 스피치라고 해서 말이 어눌해지신대요. 그리고 누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또 이해하는 게 좀 잘 안 되시고,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T 부분은 타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얼굴이나 팔이나 말 부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요 세 가지는 빠른 시간 안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느꼈을 때 3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응급 처치를 하시면 회복이 상당히 빠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3시간이 지난 후에 병원에 가시면 좀 이 진행 상황이 좀 더뎌지고 또 무게감이 더해져서 회복되거나 치료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 두 편 중에 첫 번째는 중풍 할아버님에 관한 그런 사례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아버님이 시설에 계시는데 시설을 옮기는 것과 관련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말씀드릴게요. 상담을 하신 분은 할머님이 상담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님하고 할아버님하고 두 분이 같이 사시는 댁이신데요. 할아버님이 중풍이시고 할머님이 이 남편, 중풍에 걸린 남편을 돌봐드리는 그런 가족이에요. 이 두 분은 원래 할아버님이 중풍이 되기 전에는 금술이 아주 좋았던 분이세요. 할아버님이 그 결혼하시기 전에 택시 운전을 하셨대요. 근데 택시 운전을 오래 하셨고 그 택시가 본인 소유의 택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돈도 잘 벌고 이런 분이셨는데 할머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이 할머님은 형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자 형제만 3분 있는 집. 그러니까 딸만 셋 있는 집에서 첫째 장녀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님이 얼마나 처갓되게 잘하는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쉬는 날 있죠. 쉬는 날은 이 처제들 태우고 또 장모님 태우고 나들이를 그렇게 다녀오셨대요. 그리고 장모님한테는 아들 역할을 했고 처제들한테는 오빠의 역할을 그렇게 잘해 주셨대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참 좋은 신랑감이었던 거죠. 이렇게 잘 베풀고 또 동생들하고 부모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수입이 좋으시니까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베풀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택시 일 다 하시고 연세 드신 후에 할아버님이 중풍을 맞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중풍을 맞으시면서 오른쪽에 손과 팔과 다리에 마비감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할머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또 우리 친정집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준 남편 생각하면서 극진히 돌봐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르신이 오른손을 쓰시던 분인데 오른쪽이 마비가 되니까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님이 할아버님을 돌봐드릴 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할아버님이 쓰시는 오른쪽 부분 거를 왼쪽으로 바꿔서 위치를 해주는 거, 설치해주는 거, 이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극진히 할아버님에게 중풍에 좋다고 하는 거 많이 해서 또 드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이렇게 간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할아버님이랑 원래 금술이 되게 좋았다 그랬잖아요.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할아버님이 언젠가부터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린 시점으로 치면 그 전과 그 후에 달라진 모습이 없거든요. 늘 다니던 복지관에 가시고 늘 다니던 시장 보러 가시고 늘 다니던 동네 친목길에 가시고 이런 모습들인데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제 외출하시려고 옷 입고 나서면 어디가 그러신대요. 그러면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관 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몇 시에 와 그러신대요. 그럼 복지관 5시에 끝나니까 6시 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근데 할아버님이 그 다음 날도 할머니가 옷을 입으면 또 똑같이 물어보신대요. 어디가? 몇 시에 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계속 똑같은 질문 반복하시니까 한 번은 이렇게 설명을 찬찬히 해드렸대요. 여보, 내가 복지관 가서 뭐 하냐 하면 컴퓨터 배워요. 내가 컴퓨터 배워야지 우리 당신 몸이 불편해졌는데 어떤 물건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실버용품 같은 거. 그러면 그런 거 어디서 사는지 어떤 거 있는지도 내가 컴퓨터로 다 알아볼 거고 또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컴퓨터로 살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더 편리하게 살으려면 컴퓨터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내가 복지관 가는 게 컴퓨터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라고 아주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할아버님이 그 다음번부터는 안 물어보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거를 또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또 물어본다 그럴까봐 다음번에는 외출을 하려고 옷을 입고 나가시면 그때는 안 물어본대요. 근데 복지관에 갔다가 돌아오면 분명히 컴퓨터 배우고 왔는데 어디 갔다 이제 와?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어디 갔다 왔어가 아니라 어디 갔다 이제 와.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당황하면서 복지관 갔다 왔는데요. 그랬더니 누구 만나고 왔어? 그래서 복지관에서 공부하다 왔어요. 그랬더니 누구 만나고 오느라고 지금 와? 자, 지금 할아버님이 지금 하신 질문들은 단순하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의심받을 일을 한 거는 없는데 할아버님이 남편이 의심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할아버님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나는 당신 아프기 전에도 장 보러는 다녔고 아프기 전에도 친목계는 다닌 거고 복지관은 늘 같이도 다녔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날이 하루 이틀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할머니는 할아버지 간병하느라고 몸도 힘들고 그 와중에 복지관 가서 배우느라고 정신적으로도 힘든데 이제는 할아버님이 의심까지 하니까 마음까지 힘들어지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답답해서 하소연을 하셨어요. 이 할머님은 왜 여자 형제만 3분 있는 집이라 그랬죠? 근데 할머님 표현에 의하면 공교롭게도 저도 슬하에 딸만 셋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슬 좋게 잘 지내셨는데 두 분이 이렇게 똑같이 잘 지내실 땐 좋았는데 한 분이 중풍을 맞고 나니까 이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던 그런 사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이 할머님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한테 화낼 때마다 내가 괜히 죄인이 된 것 같고 그때가 제일
기분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어르신이. 그러니까 몸이 불편해서 굉장히 답답하시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싶은 활동 다 하고 살잖아요. 우리 지하철 타고 싶으면 지하철 타고 또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다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풍을 맞아서 아무것도 거동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지금 그런 상황이시거든요. 갑작스럽게 내 몸이 반쪽이 굳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지금 할머니한테 계속 의심하고 짜증을 내고 하시는데 그거는 엄밀하게 해석을 하자면 할머님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자신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화를 내고 계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이 상황, 내가 스스로 못 움직이게 된 이 상황에 화를 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님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가 짜증내고 화를 내신다 해도 나한테 내가 미워서 내가 의심스러워서 화를 낸다라고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오죽 답답했으면 그 화를 나한테 표현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관 가실 때마다 복지관은 할아버지가 같이 다니셨던 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 특징이 이렇게 돼요. 사이가 좋을 때는 어느 한 분이 더 많이 좋아하거나 뭐 싫어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똑같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좋아하세요. 근데 한 분이 상태가 중풍이 되든 뭐 치매가 되든 이렇게 질병 때문에 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시기에는 나랑 이게 눈높이가 같았잖아요. 같았는데 내가 지금 거동이 안 되니까 내가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 할머니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까요? 할머니는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왜 화를 내요인데 변하지 않았죠. 근데 할아버지가 변해버리니까 나랑 변한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보는 할머니는 화는 낸다고 했지만 부러운 마음도 들어있을 거고요. 또 나는 이렇게 돼서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다니는 모습에 실제로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할머니랑 긴 상담을 했어요. 저하고 상담을 해서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건 중풍이신 노인 또는 어떤 질병이 있는 노인들이 의심이 가면 그 의심은 말끔하게 해소를 시켜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번이든 20번이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드리는 게 필요해요. 아까 앞서서 복지관 가시는 거에 대해서 찬찬히 설명해드렸죠. 컴퓨터를 배워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참 생각이 진보적이신 거예요. 그렇죠? 이 갑자기 남편분이 몸이 안 좋아지셨는데 컴퓨터 배우러 다니는 거 이거 아무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딱 그 마비가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판단을 빠르게 하신 거예요. 이 컴퓨터 배우는 건 잘하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나갈 때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싫은 내색을 하시면 할머니가 그다음부터 나가기가 곤란해지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할머니가 오히려 짜증이 나서 나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할랍니다 하고 안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가정의 생활은 원활하게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근데 할아버지도 답답하긴 할 것 같죠. 바깥 세상을 맨날 보시다가 바깥 세상을 이제 못 보시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바깥 세상을 맨날 보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한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기 어르신 앞으로 친목계를 가시든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든 복지관에 가시든 할아버님을 모시고 가세요. 물론 반쪽이 마비가 된 분을 어딘가를 함께 데리고 또는 모시고 간다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선생님들 자제분들 키울 때 아이 데리고 외출하는 거 또는 나 혼자 외출하는 걸 생각하면 아이들은 건강한 아이들이었을 텐데 그래도 애들 하나 데리고 가려면 뭐 신경 쓸 게 많죠. 뭐 씻어서 뭐 얘 간식도 챙겨야지 뭐 휴지도 챙겨야지 많은데 지금 이 할아버님은 건강하신 분이 아니라
몸이 마비가 있는 분인데 이분을 모시고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님이 난감해하세요. 아, 어떻게 데리고 가죠? 특히나 장 보러 갈 때는 어떻게 하죠? 예,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할아버님이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보여주셔야 돼요. 할머님이 생활하시는 모습, 할머님이 친목계 가서 하는 모습, 또 장 보러 갔을 때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할아버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할머님이 굉장히 난감해 하시다가 결국은 받아들이셨죠. 그래서 이제 상담은 1차 상담은 거기서 종결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는 할머님이 장 보러 갈 때도 할아버님을 모시고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서 또 전화가 오고 2주차 될 때 전화가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저한테 보고 겸 그동안 어떻게 진행했는지 말씀을 해주시려고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대요. 택시를 태워서 모시고 가고 택시에서 내릴 때 휠체어 준비해 가서 거기다 앉혀서 시장 이렇게 다니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오히려 복지관 같은 데는 휠체어가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잘 되어 있으니까 복지관 갈 때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장 보러 갈 때가 제일 문제였대요. 그 이제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시니까. 근데 뭐 할아버지는 좋긴 하셨겠죠. 이거 옛날에 다니던데 다시 보시니까. 그래서 어쨌든 할머니가 힘겨우셔도 꿋꿋하게 시장을 2번 가시면 그중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다 모시고 다녔대요. 친목 모임 가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친목 모임이 1시부터잖아요. 그러면 12시에 도착한대요. 식당에. 그래서 할아버지를 먼저 식사를 먹여드린대요. 왜냐하면 한쪽 손을 못 쓰시니까. 먹여드리고 그 다음에 할아버님 여기 앉아 계시라고 하고 옆 테이블에서 다른 할머니들이랑 친목 모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친목 모임 하실 때 할아버지는 옆 테이블에 앉아서 계속 그걸 보시도록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겠죠. 내 눈앞에서 다 모든 게 펼쳐지는 거예요. 복지관 가서도 강사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컴퓨터 배울 때 할아버지 휠체어를 할머니 그 컴퓨터 옆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해서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배워야 생활이 어떻게 편리해지는지를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차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2주 차에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2주 차에 전화 주시고 거의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면 2주쯤 그 생활을 했더니 할아버님이 그 다음번에 할머니가 시장 가려고 본인 옷을 다 입고 할아버지 옷을 이렇게 입혀드리려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나 안 갈래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안 가시냐고 가자고 왜 어제까지 잘 갔는데 왜 그러시지? 어디 뭐 몸이 아파요? 아니면 뭐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안 가자?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처음에 제가 모시고 가라 그럴 때 할머니가 되게 난감해 하셨죠. 아유 몸도 불편한 분은 어떻게 모시고 가요? 라고 얘기를 한 할머니인데 그래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꿋꿋하게 하셨어요. 근데 되게 힘들죠, 사실. 택시 태워드려야 되고, 휠체어 탈 때는 괜찮지만, 택시에서 내리면 또 안아갖고 또 휠체어에 앉혀드리고 하니까 몸이 되게 힘드셨지만 꿋꿋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힘든 것만 힘든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힘드셨던 거예요. 예, 맞아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집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거 시장에 가려니까 씻어야 되지 또 뭘 챙기기도 하지 내가 또 택시 타고 가야 되지 휠체어 타고 두두두두두 하고 가야 되지 이거 뭐 엘리베이터 한번 타려면 옆에 사람들한테 양해 구해야 되지 그거를 몇 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좋아하시더래요. 보니까. 그리고 바람도 쐬시니까 좋아하셨는데 몇 번 하니까 본인도 귀찮고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왠지 표정이 이렇게 가려고 준비하려고 가면 할아버지가 슬슬슬슬 피하는 눈치시더래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반색을 하셨을 텐데 그러더니 됐다 니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까지가 보름 걸리셨대요. 세상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든 친목회든 복지관이든 혼자 가실 수 있게 되시긴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그 과정 동안에 할머니의 노력이 참 대단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조금 그 할아버님의 사례를 보면서 마음 한켠으로 이런 방법도 함께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할아버님이 지금 한쪽이 마비감이 오셨는데 그게 사용을 하던 사용을 주로 하던 다리 오른편이셨거든요. 그러면 이 할아버님의 생활은 다 반대가 돼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도 저도 만약에 오른손잡이였던 분이 왼손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떠한 게 어려울지 손에 꼽아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거든요. 제일 먼저 밥 드시는 거. 왼손으로 드셔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숟가락은 가능하겠죠? 젓가락? 안 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실버 용품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이 댁에도 권해드렸는데 왜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도시락 싸줄 때 보면 숟가락 끝에 포크 있잖아요. 그게 실버 용품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 실버 용품 아니어도 마트 가서 하나 사도 되지요. 근데 실버 용품 파는 데에 있는 그 숟가락 포크는 뭐냐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 헤드가 있는 게 아니라 헤드 자체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이 왼손을 이제 쓰셔야 된다면 훈련을 하셔야 되겠죠, 새롭게. 근데 이렇게 떠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얘를 구부리는 게 아니라 숟가락이 이미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떠서 이렇게 입에 넣으면 입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시지만 이렇게 노력을 조금 덜 들여도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실버 용품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훨씬 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생활을 이제 왼쪽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의 연습과 반복 학습이 필요합니다. 할머님이 떠 먹여 주셔도 되겠죠? 그럼 사실 그게 더 편해요. 왼손 안 쓰던 분이 왼손으로 밥 드시는 것보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으면 스스로 하시도록 해드려야 돼요. 만약에 설령 할아버님이 그 스푼을 드렸을 때 이렇게 하다가 입으로 넣으시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다고 해도 할아버님이 스스로 하시도록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너무 많이 흘린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얼마 안 된다, 너무 안타깝다라는 마음에 이거를 해드리기 시작하면 할아버님은 머지않은 시간 안에 스스로 밥을 못 드시는 기능으로 떨어지게 돼요. 세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셔서 세수를 하실 때 원래 오른손잡이라고 해도 양손으로 하잖아요, 세수는. 우리 손가락 어디 다치셔서 한 손으로 해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오른손잡이라 해도 왼손을 다쳐서 오른손 한 손으로 세수하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게다가 이 할아버님은 이제 세수를 왼손 한 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또 많이 튀겠죠. 그러나 그거를 연습해서 가급적이면 물이 적게 튀면서도 스스로 세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실생활에 많겠죠. 가장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양치질하는 부분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배려하고 훈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할아버님이 하루 종일 집에 계시기보다는 물론 할머님이 잘 케어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시면 할아버님이 해바라기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할아버님이 재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중풍은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중풍이신데 재활 운동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중풍이 장기화되면서 치매로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치매와 중풍이 동시에 가지시게 되면 할머님은 이 간병하고 케어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할아버님이 지금 몸은 좀 불편하시지만 정신 기능은 멀쩡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걷는 운동이라든가 재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센터를 컨택을 하셔서 거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다녀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그런 노인들은 주간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같은 데 가면 좀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 대답은 낫지는 않습니다예요. 낫지는 않는데 주야간보호센터라는 데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잔존 기능의 유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해주는 곳이에요.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할아버님도 주변에 주야간보호센터가 있다면 거기도 오전 반나절 정도씩 다녀오신다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주야간보호센터 안에는 이 재활할 수 있는 기구들이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면 좋겠고, 아니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재활로서는 그 실내 자전거 있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돼요. 저는 한강에서 운동하면서 한강에서 자전거 타시는 할아버지들 많이 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뵀더니 한쪽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 어르신이더라고요. 어떻게 느꼈는가 하면 나머지 기능이 잘 되는 한쪽 다리로 페달을 열심히 밟으시고 기능이 좀 떨어지는 다리는 그대로 올려놓으신 느낌이에요. 즉 재활을 위해서 이쪽으로 페달 밟으시면 이쪽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도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활을 하셔도 좋겠고, 중풍이신 분들은 또 수영장을 통해서 수치료하는 거, 물속에서 걷는 거, 물속에서 그냥 발만 이렇게 동동 하시는 거, 이런 것들도 참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할머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나를 의심하고 하니까 서운하다, 속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서운하고 속상하다는 마음보다는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좀 바꾸시면 할아버님도 마음이 좀 달라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하면 치매보다는 낫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행됐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치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중풍도 무서운 거구나 라고 해서. 근데 중풍은 치매하고 조금 다른 게, 치매는 회복되는 거는 사실 참 되게 어렵잖아요. 치매도 재활치료는 하지만 치매에 대한 재활치료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재활치료라고 해요. 인지를 바꾸는 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중풍은 인지라는 말 빼고 그냥 재활치료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재활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랑 노력과 이 시간만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상당 부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표현 쓰죠. 중풍 맞으셨다는데 얼마 후에 봤더니 어머 멀쩡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 할아버님은 중풍이긴 하지만 뇌졸중처럼 쓰러지는 건 아니었어요. 마비감이 오면서 이렇게 뻣뻣하게 굳으니까 쓰러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쓰러지시면서 이런 데 다치시게 되면 그게 뇌 손상으로 이어져서 치매랑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이분은 다행스럽게 쓰러지는 쇼크 같은 거는 없으셨어서 아마 운동을 통해서만이라도 많은 부분이 회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중풍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누구나 닥칠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중풍이 오면 집에서 하는 게 좋을지 시설로 가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선생님 질문하신 게, 집에 어르신이 중풍이 딱 걸리면 시설로 보내서 전문가 손에 의해서 돌봄 케어를 받으시도록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집에서 가족들이 케어를 해주는 게 좋을지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둘 다 가능한 상황인데요. 뭐가 더 좋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가족들이 이 노인을 돌봐줄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고 시간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고 하면 가족들이 초기에는 돌봐주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물론 가족들이 다 바쁘면 못하겠지만 지금 이 댁에는 할머니가 돌봐주실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시간이 더 지나서 할머니도 더 나이 드시면 체력이 고갈돼서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처럼 집에서 돌봐주시면 되고요.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 중풍 어르신들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더 경직이 더 많은 부분이 마비감이 온다든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비전문가인 가족들이 케어해드리기는 어려운 수준이 돼요. 그럴 때는 시설이나
노인병원이나 이런 데에 모시고 우리가 가끔씩 찾아뵙고 전문가 손에 의해서 전문적인 케어,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아드님이 상담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81세시래요. 근데 지금 시설에 계시대요. 원래 여기도 저희 상담을 받아보면 요즘은 정말 옛날하고 다르게 부부간의 금슬이 좋으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부부간의 금슬이 좋으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또는 금슬이 좋으시다가 한 분이 앞의 사례처럼 중풍이나 치매가 걸리셨을 때 이럴 때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갈등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할아버님이 할머님이랑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원래 유머 감각이 뛰어나셨대요. 아드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집은요 옛날에 엄마 아빠 다 계시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해 보면 그 TV에서 나오는 개그 프로보다 우리 집이 더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화목한 가정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지내셨는데 할머님이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아버님의 건강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님이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는 거동이 힘드신 상황이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우리 키워주신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 형제가 집에서 아버님을 모시는 게 옳다, 맞다. 근데 둘 다 맞벌이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아버님을 모시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시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시설에 아버님을 모셨죠. 근데 이제 시설을 고를 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면 가정처럼 진짜 우리가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집에서 못 모셔서 시설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진짜 집처럼 또 아버지에게 따뜻하게 직원분들이 잘해줄 수 있는 그거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해서 그런 시설로 아버님을 모신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 아들들은 너무 죄책감이 큰 거예요. 아버지를 우리가 못 모셨다는 죄책감이 너무 크고 그래서 주말에는 무조건 찾아뵙고요. 주말 아니어도 틈만 나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항상 아버님을 찾아뵀어요. 제가 볼 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버님이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이 아들들은 아버지를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에는 눈시울이 붉어진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이 시설에 계신다고 하면 찾아뵙고 올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렇게 눈물이 나지만 여전히 열심히 아버님을 주말과 시간 될 때마다 찾아뵙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시설에 들어가 계시니까 시설에 대한 얘기만 자꾸 귀에 들리는 것 같더래요. 왜 그런 거 기억하시죠? 아들이 군대 가 있으면 온통 밖에 나가면 군인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군인 아니고 딴 사람들도 있는데 유난히 관심이 글로 가는 거죠. 그것처럼 이 아드님은 아버지를 시설에 모시고 있으니까 시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뜨끔뜨끔하면서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가 하면 요새 시설들이 진짜 최신식으로 좋아졌대더라 이 얘기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시설이 얼만큼 좋아졌는데 싶어서 아들도 검색을 해봤대요.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시설이 좋은 고급지고 최신식 장비가 갖추어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 시설들 중에서 몇 개를 마음에 드는 곳을 가서 방문을 해봤대요. 방문을 해봤는데
와, 이분의 머릿속에는 시설 그러면 이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거랑은 비교를 할 수 없을 만큼의 고급스러움과 최신식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설들이었대요. 그래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와 하면서 구경만 하다가 물어봤대요. 여기는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봤대요. 비용이 이제 궁금하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어르신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시설이 왁 좋다고 해서 비용이 막 더 비싼 것도 아닌 거예요. 국가에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물어본 건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딴 데 있는데 여기 지금 들어오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자리가 지금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여기 계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여기서 나가시거나 뭐 이사를 가셔서 나가시거나 해서 자리가 비어야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앞에 대기자가 몇 분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래도 대기자로 올려놓으면 나중에 자리가 언제고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름은 안 올. 왜냐하면 아버지의 의견은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계신 시설에 가서 아버지께 상황을 말씀드렸대요. 아버지,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시설을 갔는데 시설이 이렇게 좋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글로 옮기시는 게 어떠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잠깐 망설이는 듯 하더니 그러면 여기는 어떡하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근데 거기가 인기도 많고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어서 지금 아버지가 간다고 대답하시면 제가 거기 대기자에 이름 올려놓을 건데 몇 달 후에 연락이 올지 몇 년 후에 연락이 올지 몰라요 아버지. 근데 그래도 이름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망설이다가 한참 나중에 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서 대기자 명단에다가 이름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원래 처음에 시설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예측이 안 된다. 앞에 대기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때에 따라서 자리가 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앞에 대기자들과 이 할아버지까지 차지가 온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연락이 되게 빨리 왔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기쁜 마음에 아버지 시설에 다시 가서 아버지 자리가 났대요. 바로 옮기셔도 되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언제 갈까요? 언제 옮기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딱 얼음이 되셔서 가는 거에 대해서 망설이시더래요. 다시. 그래서 가야 되나? 그러면서 여기 친구들은 어떡하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친구들은 아버지 거기 가서 또 새로운 친구들 사귀시면 되죠. 그랬더니 여기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떡하고 그러더래요. 이거 아버지 거기 가면 더 좋은 거 다 제공돼요. 더 좋아요. 최신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나 그냥 안 갈래.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아들은 지금까지 그 시설을 보고 온 다음부터는 계속 아버지가 가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대기자에 올려놨는데 연락도 빨리 와서 이게 무슨 횡재냐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하려고 왔는데 아버지가 망설이시더니 안 가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좋다는데 안 가실까? 그리고 저희한테 와서 상담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와서 그 시설에서 이 얘기를 듣고 아버지로부터 얘기를 듣고 가지 마시라고 이렇게 시설이 아버지를 꼬신 걸까요?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노인복지를 하는 입장이어서 항상 원래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노인 편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들도 고민이 돼요, 사실. 왜냐하면 내가 모시고 싶은데 내가 못 모시는 대신에 시설로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설이 가급적이면 더 좋은 시설이면 더 좋겠다는 생각,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효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효자요. 아니 아버님이 시설에 들어가 계신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아버님 만나고 올 때마다 저렇게 울컥울컥 우는 아들 진짜 효자죠. 효자인데 아드님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드님 생각에는 여기보단 여기가 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좋은 시설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아들과 할아버지가 다를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시설이 규모 크고 최신식의 설비가 갖춰져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이렇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진짜 이 직원들이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딸처럼 나한테 이렇게 살갑게 해주는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시설에서 2년이고 3년이고 그동안 생활해 오시면서 나와 정을 나눈 함께 밥을 먹은 이 친구들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친구들, 할머니 친구들이 있는 이곳이 좋은 시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걸로 좋은 시설, 덜 좋은 시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할아버님이 지금 계시는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족처럼 잘 대해준다. 그것 때문에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규모가 좀 작은 시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설이 작고 큰 것보다는 할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작은 시설도 큰 시설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자꾸 옮겨 다니시기보다는 한 시설에서 어르신이 좀 안정된 채로 오랫동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병세가 악화되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가족 같은 작은 시설이 나은지 프로그램이 많은 큰 시설이 나은지 그것이 궁금해요. 선생님 질문은 그렇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을 시설에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면 규모가 좀 있는 시설이 조금 안심이 될지 아니면 작은 시설이어도 정말 따뜻하게 돌봐주실 수 있는 시설이 좋을지 그걸 질문하셨는데 아버님의 어떤 질병과 관련된 또는 성격과 관련된 특성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평소에 외로움도 많이 타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 관심 가져주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규모가 작은 시설로 가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립니다. 규모가 작은 시설은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숫자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1대1로 표현해드리기가 쉽죠. 근데 규모가 큰 시설은 200명, 300명 계시니까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애정을 보여드리기가 어려워요. 그 대신 큰 시설은 어떤 분이 좋으냐면 나는 그래도 이런 시설 설비 같은 게 조금 최신식이고 좋은 것들이 많이 그 안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시설 환경도 좀 번뜩번뜩하고 좋은 그런 데가 좋다. 평소에 그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 그런 거 좋아하시고 좁은 데 나는 답답해. 나는 넓은 데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은 큰 시설로 모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르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시설을 선택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가 아닌 공부가 됐네요. 첫 번째 사례는 중풍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중풍은 초기에 우리가 그 중풍이 생기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미리 캐치할 수 있으면 크게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중풍이 걸리셔서 할머니를 의심하는 사례였는데 그럴 때는 의심이 해소되실 수 있도록 가시는 곳마다 한번 모시고 가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아버님이 지금 현재 머물고 계시는 시설을 좀 더 좋은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 시설로 옮겨드리는 거에 대한 상담을 아드님이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포인트, 좋은 시설이라는 좋은 요 표현이 아드님이 생각하는 좋은 시설과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시설이 다를 수 있으니까 아버님은 어떤 시설을 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본 다음에 좀 너무 급하지 않게 시간을 두고 시설을 옮기실 때는 고려를 여러 부분을 다양하게 고려를 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어르신들 상담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또 질병은 어떤 거가 있으신지 또 시설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